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보복 운전이다 라는 질문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운전자들끼리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상대 운전자에게 내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 클락슨을 누르기도 하고 창문을 내려서 뭐 불편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런 행동들 모두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모든 행위가 보복 운전이지 않을까요? O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보복 운전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최종인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김서원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O가 아닌가 봅니다. 자, 두 분께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최 변호사님 X 드신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보복운전이라는 게 그냥 원래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보복을 하는 운전 중에서 이제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네. 보복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난폭운전이라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있고 이제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범죄들을 보복운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X를 든 이유는 이제 모든 행위가 보복운전이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난폭운전과 좀 보복운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이제 X를 들었고요. 뭐 보복 운전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이제 위협을 가하고 뭐 겁을 주게 하는 그런 행위를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시겠네요, 그러면. 네네, 뭐 예. 최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보복운전이랑 보복운전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그냥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이제 자동차를 그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뭐 상해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손괴를 하거나 하면 다 특수자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상해 뭐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형, 뭐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형, 특수손괴 뭐 5년 이하 징역형 뭐 다 각자 벌금형도 있고요.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법 위반이 되는데 이 특수의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물건 휴대한다고 돼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휴대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봐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예. 이제 이런 범죄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어떤 형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쵸. 굉장히 그 다른 뭐 무슨 일반 그냥 뭐 몽둥이 이런 거보다도 뭐 몇천 배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복 운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늘상 쓰는 얘기죠. 근데 네. 이제 뭐 행정 정책상으로 뭐 보복 운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차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형법상의 범죄를 네.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제 행정처분은 이제 뭐 불구속 입건 시에는 뭐 100일간 명화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좀 명쾌하게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 카니발 보복 운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당시 영상인데요. 자, 제보자 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있죠.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굉장히 위험하게 급작스럽게 끼어들었고 상대 차량도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싸움이 난 건가 보네요. 네, 언쟁이 좀 폭행으로 이어졌다. 자, 지금 누군가 내리네요, 카니발에서. 어머. 굉장히 심하게 지금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이 영상 보셨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카니발 차주 같은 경우는 이거 보복 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만약 이 정도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영상이 지금 블랙 화면 처리가 될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보복 운전이겠죠? 그리고 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보복 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제 보복 운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수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복 네. 운전이라는 거는 뭐 형법상 이제 특수상해, 특수폭행, 뭐 특수협박, 특수손괴, 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돼서 예. 하는 상해, 폭행, 협박, 손괴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보복 운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조의 10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그리고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뭐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차가 이제 정차 중이었잖아요. 시고 되기를 그쵸. 위해서 정차 중이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냐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대해 운행 중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냐 아니냐 그런 데에서 이제 뭐 논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승용차에 타고 계셨던 자동차 운전자분께서는 일시적으로 정차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 폭행을 했잖아요. 그 승합차 네. 뭐죠? 그 SUV 카니발. 거기서 예. 이제 때린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돼서 뭐 진단서가 제출된다고 한다면 예.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이제 중형을 받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뭐 이렇게 뭐 부수고 뭐 던지고 막 네네. 그랬던 게 있는데 그건 휴대폰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뭐 재물손괴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 자 그러면 이 보복운전, 난폭운전 다른 의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보복운전도 같은 걸로 봐야 될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보복운전은 아까 이제 법률적 개념은 네네, 아니라고 말씀해 했는데 주시죠. 난폭운전은 이제 법률 용어예요. 법률 난폭운전은 용어예요? 그래서 예. 도로교통법에 이제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상대방이나 상대 자동차를 특정해서 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교통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여러 난폭운전 행위, 그냥 그 보복운전 꼭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그 보복운전 누군가를 특정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각호를 살펴보면 네. 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뭐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하여튼 이런 그 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그 클락슨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한 9호까지 딱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뭐 둘 이상의 행위를 막 연달아 하게 되면 굉장히 멀리서만 봐도 예. 그냥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난폭운전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조 2에서 뭐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 변호사님? 예, 그 지금 뭐 워낙 말이 많잖아요, 예. 요즘에. 근데 이제 보복 난폭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이제 4,4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이제 기소율이 50%에 못 미쳐서 그 말은 결국에 절반 이상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뭐 무혐의 내지 뭐 검찰 단계에서 뭐 무혐의 처분이 난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피해가 워낙 경미해서 이제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보복운전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형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볍지는 않아요, 처벌 규정이. 근데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밖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네. 가볍거든요. 그래서
처벌 형량 자체가 조금 현실적으로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복 운전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소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정말 보복운전, 난폭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